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실험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실험 관찰 뒤쪽 69쪽에 있는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 카드를 먼저 뜯겠습니다. 쓰레기는 지금 바로 종이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책 16쪽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교과서를 살펴볼까요?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을 탐구해 볼까요? 과학자들은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을 탐구하여 사라진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냅니다. 우리도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을 탐구해 봅시다. 과학자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과학자는 탐구하는 과정에서 탐구 대상을 무리짓습니다. 우리도 공룡시대에 살았던 여러 종류의 동물을 관찰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무리지어 봅시다. 이제 책상 위에 8장의 동물 카드를 그림이 보이도록 놓아 보겠습니다. 다리는 몇 개인지, 날개는 있는지, 머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인지 등 8장의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 카드를 과학적으로 자유롭게 관찰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동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동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맞아요. 왼쪽에 있는 동물들은 날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동물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동물 카드를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선생님은 날개가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카드를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카드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9쪽을 펴고 2번 문제 기준에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2개인가 라고 써봅시다. 그리고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2개인가 라는 기준으로 카드를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나누어 보세요. 영상을 멈춘 후 다리가 2개인 것은 왼쪽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오른쪽으로 모으고 실험 관찰의 카드 번호로 답을 써보세요. 선생님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다리로 서 있는 동물들은 1번, 2번, 6번, 8번이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3번, 4번, 5번, 7번입니다. 여러분이 나눈 것과 선생님이 나눈 것의 답이 같나요? 책상 위에 카드를 놓고 계속 분류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의 카드를 머리에 뿔이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보세요. 여러분과 선생님의 정답이 같나요?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인가를 기준으로 카드를 나누어 보세요. 영상을 멈춘 후 귀여운 동물은 왼쪽으로, 안 귀여운 동물은 오른쪽으로 모아보세요. 선생님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귀여운 동물인가 라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6번에 있는 동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의 답이 같은가요? 같은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 카드 놀이를 했다면 아마 뒤에 앉은 친구와 내 답도 다를 거예요. 이것처럼 분류하는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적절한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과학적 분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손에 있는 이 검은 콩의 크기는 큰가요? 만약 분류 기준이 크기가 큰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검은 콩은 그렇다일까요? 그렇지 않다일까요? 이 검은 콩은 땅콩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 쌀알에 비해서는 크기가 큽니다. 이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분류 기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험 관찰 9쪽 더 생각해 볼까요? 에 화면에 보여지는 분류 기준 중에 과학적 분류 기준을 하나 찾아서 여기에 쓰고 공룡을 분류해 보세요. 같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의 분류 기준 중 과학적 분류 기준은 몇 번인가요? 맞아요. 2번 등에 돌기가 있는가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학적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등에 돌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은 몇 번인가요? 3번과 5번 동물 카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1, 2, 4, 6, 7, 8번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과학책 17쪽을 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볼펜을 꺼내세요.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짓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할 때에는 관찰을 하여 대상들의 특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분류 기준을 세웁니다.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분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적 분류 기준입니다. 18쪽과 19쪽은 학교에 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을 2장 넘겨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은 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탐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아 봅시다. 이 수업은 원격 수업이므로 실제로 설명을 하며 의사소통하는 활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볼펜을 들고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탐구한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표, 그림, 몸짓 등을 사용하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 카드를 분류한 내용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이나 표 등을 보여주면서 발표하면 듣는 친구들이 훨씬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발표를 듣는 친구들은 친구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자는 질문에 대해 아는 범위까지 정확하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분류와 의사소통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분류란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짓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리가 2개인가 라는 분류 기준은 과학적 분류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여운가 라는 물음은 답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이란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표, 그림, 몸짓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